찬양을 인도해 주는 분들께 그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림교회 홍원기입니다. 맨날 사실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빠져서 빠진 사람을 보기보다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늘 강의를 기쁘게 하길 원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4-1과 4-2 강의인데, 첫 번째는 셀 모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셀을 어떻게 앞으로 꾸려가야 하는가, 셀 번식,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모임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이 강의실은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 약간 중국 같아요. 중국 같아요. 다른 데보다 이렇게 화사한 분위기라기보다 뭐 이렇게 짐이 있고 막 의자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셀을 시작을 한 게 올해가 지금 이제 14년 차째 셀장이라는 그 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2001년 9월 2001년 9월에 이제 준비가 돼서 2011년 11월에 이제 셀을 제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비전 2010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주목사님의 비전 2010. 그게 이제 제가 그 세림교회를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0년이 넘게 세림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림동에 있을 때부터 여기까지 따라와서 여기서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 비전 2010을 2000년도에 여기서 처음 분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게 선포하실 때,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런 책자 하나 똑같아요. 지금이랑 책자 하나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에 비전 2010에서 이렇게 벌집 구조 모양, 육각형 모양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책을 가지고 이제 청지기 훈련 때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2010년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체제에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줘서 2010년도에는 지금 말로 하면 이제 GMDP, 우리의 목표 철학과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갈 것입니다를 이제 그때 선포를 하게 되고, 그 2001년도가 되면서 2001년도 이제 5월 달에 작년 셀이 처음이 시작이 됐어요. 작년 셀장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이제 한 5개월 후에 11월 달부터 이제 청년 셀이 시작이 됐어요. 그 전까지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전에 소그룹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가족이라는 제재가 있었어요. 가족.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셀장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인 거예요. 그것도 남자 1명, 여자 1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로 말하면 이제 성진이랑 정화가 둘이, 영진이랑 정화가 둘이 가족장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고 그 밑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셀이랑 똑같아요. 근데 리더가 2명인 거예요. 남자 리더가 1명 있고 여자 리더가 1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명이서 맡고, 그 밑에 이제 셀원들이 한 4-5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가족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편집해주세요. 그 여자친구랑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자친구랑 같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둘이 같이 가족장이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이 구도랑. 그래서 같이 가족을 맡고 있으면서 그 밑에 그 리더들이, 셀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3학년이 되고 이제 졸업을 4학년 올라가기 전에 어느 날 그 도서관 다녀요. 3학년 때는.
복학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요. 옛날에 하지 않은 학점들을 공부를 하면서 도서관 학교를 도서관 학교였죠 원래. 도서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막 도서관을 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한테. 야, 이제 우리가 가족 세대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셀로 다 이제 전환이 된다. 근데 너도 이제 셀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전화서.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 도서관 가는 길에 전화를 받고, 아, 그래요? 가을날이었어, 그때도.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제가 제대하고 나서, 아, 내가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옛날에 지난번에 수련할 때 강의를 잠깐 해줬었는데, 새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은 찰나였기 때문에, 마음이 막 뜨거웠을 때예요. 그래서, 아,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시키는 일은 모두 다 한다. 그러니까 다 한다.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래서 하라고 그러길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고, 사실은 큰 생각을 하진 않고, 그냥 셀로 바뀌나 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6개의 청년셀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셀장이 16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셀교회가 없었을 때예요. 셀교회가 안 들어왔어, 아직. 그 셀교회가 우리 지금 보면은 0권, 1권, 2권, 3권을 보면은 거기 저자 누구예요? 혹시 알아요? 저자 이름? 랄프 네이버, 외국인이에요. 맞아요, 외국인. 맞습니다. 저자가 그 랄프 네이버라는 그 목사님이 0권, 1권, 2권, 3권 그 커리큘럼을 이제 NCD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보내게 됐고, 그 랄프 네이버라는 분이 이제 셀교회에 대한 이론들, 그 양육사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한 몇 년, 수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아직 셀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고, 그때 셀을 하고 있었던 나라들은 어디였냐면 미국에 있는 그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하던 교회.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 나중에. 그래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 책만 쓰고 교회는 이제 다 어떻게 흩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우리가 잘 아는 어디? CHC, 그 시티 하비스트 처치라는 그 CHC예요. 그리고 거기에 FCBC라는 교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 가면 이제 보고타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ICM 교회라는 데가 또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셀을 모르잖아요. 셀이라는데, 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혹시 생명공학 전공하는 사람 있나? 화학, 생명, 셀이 뭐죠? 원래? 세포죠. 맞아요. 셀은 세포인데, 세포는 뭐야? 여기서 살아있으면서 계속 뭔가 재생산을 하고 번식을 하고, 우리의 몸이 세포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원소가 기본 단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원소라고 부르지 않고 세포라고 하잖아요. 그 세포 안에 물론 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아직도 기억이 몇 개 안 되는 기억.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제 있는데, 셀이라는 거는 이제 세포다. 그래서 계속 재생산을 하고 번식을 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셀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0권, 1권, 3권부터 주어진 그 책자 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인턴 훈련을 시작했어요. 인턴 훈련을 주일마다 3시간씩. 그리고 토요일도 해요. 토요일은 셀장 훈련 4시간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약도 없어.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 3년 반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다. 그 도대체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전혀 우리의 개인의 삶이 없다. 막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 한편 우리는
셀을 이제 셀 모임은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셀 모임을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우리 셀이 그때 2명 있었어요. 2명. 그리고 조금 지나서 4명이 됐어. 저 셀장 혼자 그리고 4명이 있는 거야. 5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 셀 모임을 하다 보니까 막 셀원들이 아무도 안 오기도 해. 셀장 혼자서 막 있기도 해요. 열심히 준비하는 날은 더 안 와. 열심히 셀을 준비하는 날은 셀원들이 더 안 와. 그러면서 제가 이제 3학년,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대학교 4학년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막 바꾸고 막 그런데 셀장 교육을 막 받으면서 막 정신없이 보냈어요. 진짜 뭐 주말은 맨날 교회에서 살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살고 지금 회사에서 살고 학교에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취업을 앞둔 마당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이 사역을 한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주말엔 인턴 훈련, 주중에는 취업 준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우리가 셀을 잘 모르니까 어디 가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간 게 어디냐? 싱가포르에 간 거예요. 싱가포르에 갔어요. 그 싱가포르에 갔더니 싱가포르는 무슨 국가죠? 도시국가죠. 도시국가인데 조그맣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갔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한 게 뭐냐면 싱가포르에 가서 그 대그룹 예배를 보고 그리고 토요일날 셀 모임 탐방을 했어요. 근데 갔는데 우리 그때도 이제 셀장이 우리가 이제 16명이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어렸어요. 제일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저 어린 나이였는데 나보다 더 어려. 애들이. 근데 셀장들이 셀 모임을 인도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시간 늦지도 않아. 셀 모임에 딱 아니 우리가 지금 10시 반에 시작해요. 10시부터 와 있어요. 10시부터 와 있고 10시가 딱 되니까 시작을 딱 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기타 1명, 찬양 인도자 1명 딱 있고 그 찬양 인도자가 이제 셀 모임 리더를 해요. 그러면서 딱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면은 얘네들 표정이 달라져요. 완전히. 그러면서 그 셀 모임 속에서 뭐 방언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소리를 방언하는데 어쨌거나 그 굉장히 뜨겁게 찬양을 하고 우리가 처음 듣는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찬양의 깊이나 또 말씀의 깊이는 언어를 초월한다는 거를 그때 또 느꼈어요. 그걸 처음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제 셀장을 시작하기 전에 2001년에 시작했어요. 2000년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고 그때 한 번 또 느꼈어요. 중국어든 영어든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똑같구나. 그게 마음의 감동으로 불러지는 것은 이게 인종이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상관없이 똑같다고. 그때 느꼈는데 그 싱가포르 가서 그걸 또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셀 모임을 우리가 배워오고 그때 셀을 우리가 처음 시작하니까 셀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에게 질의응답을 똑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비슷한 분위기 속에 모여가지고 우리 그때 갔던 30명이 이렇게 앉아서 그 싱가포르 그 목사님에게 셀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배워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셀장들이 16명이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다 이제 교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셀이 번지기 못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셀을 번지기 못하면 진짜 흩었어요. 다 흩고 다 없애고 셀장 없애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셀이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청년 셀 중에는 원형 셀이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작년에 또 이제 하란기령 셀이 원형 셀이 됐죠. 그때 남은 사람들은 저랑 이제 주세설 셀장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16개 중에 둘이 남은 거지. 요렇게 시작을 했으면 둘이 남은 거예요. 다 이제 뭐 결혼해서 딴 데 가고
자매들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다른 교회, 형제들 따라서 교회 가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게 이어오게 되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오늘 교재에 보면 그 여기서 지금 셀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 지난주에 셀 모임 했다. 우리. 그럼 최근 한 달간 한 달 전에 셀 모임을 내가 인도한 경험이 있다. 그럼 1년 최근 1년 전에 내가 셀 모임을 인도한 경험이 있다. 1년 안에. 예, 손 내리세요. 원래는 한 가지 더. 내가 누군가 한 명을 전도한 경험이 있다. 전도, 여기서 우리 셀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수축자에 한 명을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가족 경험원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그런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아직 없죠. 원래는 인턴 훈련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해주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 셀리더란 누구인가? 셀리더란 누구인가? 셀리더는 사실은 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역사를 잠깐 설명을 해줬지만 14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 셀이라는 이름하에 흘러왔어요. 근데 이 셀은 이름이 셀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셀이라는 그 구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또 지금 우리 세론들이 저는 한국 세그림이니까 한국 세그림 세론들이 많이 있지만 저랑 예를 들면 영신이의 관계는 우리 안에 셀이라는 구조가 없어져도 지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지속이 돼요. 셀이라는 것으로 묶여져서 만남의 어떤 그 동기가 된 거지. 그 고리의 하나의 수단이 된 거지. 셀이 궁극적으로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셀원들 간에 셀원이라고 이렇게 묶여있는 이 관계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소그룹으로 그냥 뭉쳐있는 이름이 뭐가 되든 소그룹이든 뭐 가족이든 똑같아요. 중요한 건 나랑 영준이, 나랑 영정이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두 사람은 나랑 같은 셀원이 아니라도 나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관계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청년 셀이라는 것 때문에 셀로 묶여있지만 실은 그 셀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같이 자라가는 공동체 안에 연계된 관계로 형성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커넥션을 갖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흘러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와 영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서로 같이 자라가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 셀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셀이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 안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 어떤 교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이를 만들어 나가느냐. 첫째는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나와 셀원 간의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그 셀원 간의 함께 전도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밖에 나가서 현장 전도를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영준이 사이에 한 사람의 동일한 VIP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VIP를 둘이서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연결될 때 우리가 그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과의 같은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성령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게 바로 셀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의 셀의 구조도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셀 리더와 세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 삼각형들이 다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셀 리더와 세론이 다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근데 이 셀 리더와 세론이 그럼 셀 리더가 한 명이냐? 아니죠. 셀 리더가 있고 세론이 있고 셀 리더가 있고 세론이 있고 셀 리더가 있고 세론이 있죠. 이 셀 리더 밑에 또 여기에 셀 리더가 있고 세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셀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중심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는 셀이 달라도 어디엔가 속해져 있는 거죠. 어디엔가. 그렇죠? 제가 여기에 속해져 있다면 여기에 리더와 세론이 있다면 여러분 중 한 명은 어디엔가 요 리더의 자리에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연합이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관계가 우리에게 셀이라는 구조로 보여지는 거일 뿐이에요. 근데 둘이서 전도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이에 VIP가 한 명 또 들어오는 거지. 어디엔가. 그러면은 VIP를 한 사람 두고 또 셀리더 세론의 관계를 또 이 트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번식되면 그게 셀이 되는 거죠. 제가 원형셀장들이 다 뭐 여기에 하나씩은 다 속해 있겠죠. 이 구조라고 본다면. 혹은 더 큰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더 이 밑에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구조는 어떻게 해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형성되는 그 관계는 사실은 다른 것 없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양육, 그리고 전도, 그리고 성령의 경험으로 형성된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셀을 하지 마. 다 셀부터 이제 셀이 없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 가요? 안 가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셀 안에 리더와 몇 명이 있느냐, 그게 바로 그 셀의 생명력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가 그 셀의 생명력의 어떤 그 측정치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셀이, 이 삼각형 구조의 이런 셀들이 다 쌩쌩하겠느냐? 그래요? 안 쌩쌩하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듬성듬성 비기도 해요. 셀 리더도 똑같은 사람인데 안 힘드나요? 똑같이 힘들잖아요. 셀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지고 고민되고 나도 도망가고 싶고, 저도 14년 동안 100만 번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주중에는 도망가요. 어떤 때는. 근데 도망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 주에 새 가족이 오더라고요. 또는 도망가려고 하면 그 주에 이상하게 세론들이 셀 모임 이번 주엔 몇 시에 하나요? 막 안 챙기던 세론들이 셀 모임을 챙기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왜 이러지? 안 되겠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제 아직 셀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고 하니까 아직 그 경험까지 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영순이 같은 경우는.
하나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시켰을 때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한 주간 어땠어요? 잘 지냈어요. 약간 그런 셀 모임을 진행할 때.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셀 모임을 하다 보면 그 셀 모임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어디 왔어요? 우물에. 맞죠? 물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 그리고 네 남편이 몇 명이다? 5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네 남편이 5명이야.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 중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합당하냐,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 준 사람한테 야, 네 남편이 5이구나 그런 질문 왜 했을까요? 이게 우리 셀이라는 걸 잘못 생각을 하면 셀이라는 체제에 갇혀 있고 셀이라는 시스템으로 번식을 하고 자꾸만 이게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진짜 깊은 것을 터치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셀 리더는 누구냐면 셀원과 함께 양육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같이 나누는 사람인데, 이걸 나누려면 셀장은 셀원과 그 사람의 진짜 필요, 영적인 필요가 무엇이고 그 사람의 진짜 깊은 내면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의 견고한 진과 응어리진 게 무엇이냐, 그거를 해결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은 셀원들끼리 모인 상태에서 포도분류를 한들 그 예배에 어떤 진심이 묻어나며 어떤 감동이 묻어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양육교재 있잖아요. 0권, 1, 2, 3, 4권. 그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0권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죄가 뭐냐, 그거를 알려주는 게 0권이에요. 1권은 그 세 가지를 0권에서 알았어.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를 알려주는 게 1권이에요. 2권은 나를 알았는데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20살 정도 살아는 사람이잖아요. 얼굴은 더될 보일 수 있지만 20살 정도는 한 사람이 있는데 2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어떤 경험이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떤 죄악이 있었고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느냐, 그걸 같이 누구랑 나눠요? 리더랑 나누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게 2권이에요. 3권은 뭐냐, 그 다음에 3권은 비웠잖아요. 비웠으니까 여기에 뭘 채울 거냐. 그럼 나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걸 채워주는 게 이제 그 3권이잖아요. 3권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책 제목 이름이 실천이에요. 실천.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 실천해야 될 것을 리더와 11주간의 양육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 다음에 그 리더와 함께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영종이 VIP가 있어. 그러면은 영종이 혼자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둘이 만나면 저놈 내가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내가 하기 어려운 말 있잖아. 교회 한번 올래? 또는 뭐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랑 같이 만나면 어떻게 돼? 내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나는 쟤랑 사실 관계가 틀어져도 그만이고 제가 불편하지 내가 불편하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농담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 친구와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야. 나는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셀을 하면서 정말 한 50명도 넘는 VIP가 50명이 뭐야? 한 기억나는 것만 한 50명 되고 100여 명의 VIP가 우리 셀을 스쳐갔어요. 그 중에 우리 셀에서 이제 새신자로 시작해서 번식을 한 셀장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셀의 번식 셀장이 11명이란 말이죠. 제가 모셀장이고 4명에서 출발해가지고 11명의 셀장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셀원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지금도 그 친구 VIP는 안 나오지만 어디 결혼식 가서 만나면 알아요. 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만나서 놀러도 가고 같이 만나서 영화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 한 명의 VIP를 얻고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셀리더로서 여러분 안에 셀원들과 같이 그 친구의 VIP를 3명씩 만나라. 셀원들 전체 만나는 자리도 좋지만 3명씩 만나세요. 3명씩. VIP 1명, 나, 셀원.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추수축제 때 그 친구가 교회에 딱 오면 그 친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셀장님이 있잖아. 셀장님인지는 사실 모르지. 그 사람은 그냥 형이지 형. 옹기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결혼식 때 또 왔다니까. VIP가 나랑 우리 결혼식 때 또 왔었어요. 우리 셀의 그 셀장의 VIP들이 그 정도가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셀리더는 그 역할의 중심에 서게 되면 자연히 그 셀은 강해지고 그 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셀에는 최소한 2명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셀 모임을 할 때 진짜 나눔이 되고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어떤 정말 뜨거운 영적인 경험을 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셀장 혼자 목소리 막 소리 지르고 준비 열심히 하고 하다가 그 셀장도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고 다 방전되면 저는 이제 잠깐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다. 저는 채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이렇게 뒷덜미라도 계속 잡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야 다시 돌아오는 거지만 그게 안 되면은 그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셀장 혼자 열심히 막 굴러갈 수 있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 안에 빨리 동역자가 안 생기거나 그 안에 빨리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누군가 나눠줄 수 없는 사람, 있는 셀원이 없으면 그 셀은 아주 위험해져요. 1년에. 그래서 그런 동역자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그럼 셀로는 누구냐? 아까 방금 전에 셀장은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럼 셀원은 누구냐? 셀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정체가. 셀원은 이 셀 리더에 의해서 전도되어져 온 사람 그리고 셀원과 함께 양육되어져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뭘까? 누굴 도와줘야 돼? 셀장을 도와줘야 돼. 셀장을 도와줘야 돼. 그리고 같이 누굴 챙겨야 돼? 새신자를 챙겨줘야 돼. 그래서 셀장이 힘들어할 때는 그 셀원이 자기를 위해서 그 셀 리더를 도와주고 같이 그게 호흡이 되지 않으면 비율로 따지면 4분의 3은 셀장이 셀원을 채워주는 것이고 4분의 1은 셀원이 셀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정도 비율이 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 지쳐요. 그래서 셀의 핵심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첫 번째, 셀을 장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셀이 다 흩어져도 셀장이 있으면 셀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셀장 혼자로도 셀 모임이 되고 셀 스스로 셀이니까 혼자 스스로도 셀이에요. 무형의 셀. 셀장이 가는 곳은 다 셀이 돼요. 제가 지금 이제 14년 정도 돼서 이제 셀장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어요. 다른 교회로 가거나 외국으로 가게 됐어. 그럼 저는 거기 가서 또 뭘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셀을 하고 있지, 셀을 하고 있겠지. 그게 셀의 이름은 아니겠지만 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또 뭔가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뭔가 또 전도를 하게 될 것이고 왜냐면 그게 내 삶에는 그냥 배워져 있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패턴화 되어 있고 그게 내가 직업은 다른 거지만 나의 직업과 같은 평신도 사역의 어떤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집이 여기에요. 여기. 11단. 근데 회사는 좀 멀어요. 회사는 먼데 제가 왜 여기 사냐? 제가 우리 집에서 셀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예요. 안 가고 회사 근처로 안 가고 여기서 살았던 이유는 우리 집에서 셀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태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 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과 동시에 여러분이 셀이라는 소그룹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다 돼요. 이 시간에는 우리 포스트잇을 한 장씩 다 갖고 오늘 처음 여러분에게 들려준 것은 사실 이거보다 굉장히 들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10번을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지만 이제 여러분이 아직 그 셀 모임을 인도한 사람도 있고 인도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셀장과 셀원이 누구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4-1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4-2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서 셀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면 그 포스트잇에다가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셀 모임은 다 해봤죠? 가장 기억에 남는 셀 모임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태까지 내가 했던 셀 모임을 잘 기억해보고 그 셀 모임이 언제였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인도한 사람은 인도한 사람 입장에서 이거 셀원으로 참석한 사람은 셀원으로 참석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적어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셀 모임. 왜 기억에 남았는가? 그리고 왜 감동이 되었었느냐?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내가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그런 셀 모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없다고 써도 돼요. 없다. 너무 피상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써도 되고 감동적이었던 셀 모임의 요인은 몇 가지가 있겠죠. 찬양이 정말 좋았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 때였는데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그 힘이 되었었고 그 응답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리더가 함께 기도해 주는데 정말 나의 마음에 뜨거웠었다. 그런 모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VIP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데리고 온 VIP가 나한테 너무
정말 은혜였다. 내가 기도하던 그 사람이 와서 사실은 셀 모임 할 때 정신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셀 모임 나는 한 번도 정말 그런 적이 없다. 셀장은 그냥 맨날 아는 찬양이나 세대고 별로 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별로 뜨거운지 모르겠고 내가 싫어하는 저 언니나 싫어하는 저 오빠가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셀 모임에서 자, 다 적었나? 자, 다 적었으면 우리 찬미가 다 걷어. 다 안 적었어 아직? 아니 적었는데 저만 알아. 뭐라고? 잘 밝게만 하라고. 글씨를 괜찮아요. 자, 걷어서 다시 또 다 한 잔씩 나눠주세요. 이거 랜덤으로. 아무한테나 그냥 나눠줘. 어디가? 자, 뭐 글씨만 보면 알겠지만, 자, 짤막하게 찬미부터 한번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읽어주세요. 꼭 그대로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 메시지를 읽어주세요. VIP 상범이랑 했던 셀모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고 조별 게임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커피 선물을 받아서 되게 좋았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세린교회에 오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나눴던 모임이 가장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저 사연을 들으면 뭐 라디오 같지만 저 사연을 들으면 누군지 대충 다 그림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그 인터넷 명단이 있나? 오늘 아는 사람을 담이 네. 첫 셀리들. 지각한 사람은 손 들고 있어요. 5분 동안. 손 드시래. 지각한 사람 손 들고 있어. 불자 들고 있을래? 저는 첫 셀예배 2014년 초 1월 건우와 둘이 셀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이름으로 둘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상황이 좋았다. 누구랑? 전우? 건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버님. 데이트 때 첫한 방. 내면에 가장 깊숙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해결이 셀 안에서 됨. 그끼리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 네, 처음 온 친구가 상과 자신의 생활을 고백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났고 그 친구가 또 왜 우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눈물이 났다고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첫 번째 셀레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떨리고 긴장되었음. 그 다음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힘든 걸 내려놓았을 때, 서로의 힘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셀 같았고 내가 갈구하고 있었구나 하고 최근에 하랑이라는 셀에서 주산 조정장님의 주님을 만났을 때를 들었을 때 주산 조정장님의 말인 것 같아요. 삶을 들었을 때 삶을 그 줄을 보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감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감동 받았습니다. 최강호 셀 모임 첫 번째 셀 모임. 이성진 셀 봄 서로의 마음을 터놓다. 가을 자신의 간증. 이렇게 있어요. 윤정이. 네, 간단하게 써있는데 미현이와의 나눔. 간단한 소감을 강력한 메시지. 흩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셀 모임. 모든 사람이 뜨거운 셀랩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예배가 더 나아 VIP 껍질이 벗겨지고 자기를 낮은 모습으로 나눌 때 직장 생활과 셀이 없어진 환경에서 다시 처음 셀레비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 셀레비를 부르는 근데 잘 모르겠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셀 모임이 변화된 모습 본인 줘. 셀 언니와 함께했던 셀 모임, 종이 언니와 함께했던 셀 모임, 유정 언니와 함께했던 셀 모임, 스크린 오빠와 함께했던 셀 모임, 점점 편하게 나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잘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도 정말 셀 모임이 별로였다는 사람은 참 안 쓴 건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셀 모임을 다 인도한 경험이 생기면 다음에 또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에 셀원 입장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해보면 셀원들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셀 모임은 언제예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어떤 때? 나눔이죠, 나눔. 나눔이 깊이 있고 내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 예배는 어디서나 다 가능하다. 근데 그 전에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부분을 먼저 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누어지는 셀 모임이 정말 의미 있고 거기에 내가 다시 오고 싶은 셀 모임이 되고 싶구나 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솔직히 야 전화해서 카톡 맨날 날리고 야 셀모임 몇 시야 와라 그런다고 오나요? 나오죠. 그런다고 안 와요. 셀모임은 우리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토요일날 셀모임을 토요일날 하는 사람, 금요일날 하는 사람, 주일날 하는 사람. 주일날 왜 셀모임을 하지? 원래 주일날은 하지 마세요. 주일날 하는 거는 별로 큰 이유요. 아 그냥 모임? 포터블리오 드라마 한 번 했던 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은 피하시고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하는 게 좋아요. 목금토 뭐 일주일의 주중에 아무 날이나 좋은데 이제 확률상 보면 가능한 시간은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일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셀모임의 그 흐름을 포터블리오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을 하는데 포터블리오의 첫 번째 W는 뭐야? 웰컴. 두 번째는 50이고, 세 번째는 어디고, 네 번째는 어디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축으로 보면 이 웰컴이 가지는 의미, 워십이 가지는 의미, 워드가 가지는 의미, 웍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이 웰컴이 가지는 의미는 뭐죠? 웰컴이 가지는 의미? 웰컴. 웰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악수를 나눕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뒷사람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게임을 한 가지 해봅시다. 자, 우리 미꾸라지 게임 알죠? 하나는 손가락을, 하나는 링을 만들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미꾸라지는 빼고 나는 잡아야 되는 거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셋 하면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언니도 왜 잘?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잡고 나는 피했다. 이런 사람, 이게 이기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자,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인간성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성과 승부욕. 이 사람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정말 삶을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마음으로만 담아두세요. 얘요? 아니 먹고 온다. 자, 이게 웰컴이에요. 이런 게 웰컴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열려요? 다른 말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더 아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게임 썰러 가면 안 하지만 못해. 괜히 했다. 더 어색해졌다. 서로 의상하고 막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스 브레이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한 가지 쉬운 게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 남녀노소 할 수 있어요. 손가락이 없는 사람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왔는데 하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배려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쉬워야 되고 그냥 웃고 끝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두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게임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기억을 되짚어가서 가장 기분 좋았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런 류의 질문들. 너무 깊이 있으면 안 돼요. 깊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지하죠. 이게 웰컴이 아니라 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웰컴에는 편안한 질문. 이거는 근데 유의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어렸을 때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피해야 돼요. 어렸을 때 가장 아팠던 기억을 자꾸 이렇게 끌어낼 만한 뭐 그런 거는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하지 않으면 좋은 질문이 지난주 말씀 내용에서 적용되는 게 있었나요? 갑자기 넘어오자마자 누구에겐가?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거 말고 이건 그야말로 웰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가 누구나 답할 수 있고 누구나 1, 2분 내에 생각날 수 있고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연구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두 가지 스타일의 아이스 브레이크 중에 어떤 걸 가져갈 것이냐. 한 가지는 간단한 게임을 가져갈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어떤 간단한 질문을 던져서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끝나면 반드시 박수를 쳐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즐겁게 마칠 수 있는 그게 웰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주에 따라서 준비를 할 때 정할 수 있어요. 리더가. 그 시간에 VIP가 온다. 그날 셀모임에. 그러면은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워십은 웰컴에서 이만큼 올라갔어. 워십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마음을 여는 거예요. 뭘 위해서? 워드와 웍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워십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우리 찬양 세레모니로 드리겠습니다. 악기 막 몇 대 갖고 오고 막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워십은 어디까지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녹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마음을 녹이는 게 웰컴이고 인간과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녹이는 게 워십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워십을 하는데 워십은 또 역시 두 가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찬양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경배.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곡으로 통상은 약간 밝은 곡으로 보통 준비를 해요. 한 4곡 정도를 보통 해요. 3, 4곡 정도. 근데 뭐 곡수는 상관없지만 한 곡을 계속해도 상관없지만 통상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내가 밝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주심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 게 첫 번째 선곡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워드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경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 영광되게 하는 그 이름으로 나가는 곡으로 선곡을 하면 돼요. 워십의 두 번째 세션은. 그래서 그런 곡으로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찬양. 그래서 시간은 웰컴을 한 10분 정도 그리고 워십을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한 15분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준비하고 분량을 그 다음에 워드로 들어가요. 워드로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에 정점에 올라가게 돼요. 워드로 올라가는데 워드에서는 워드도 역시 두 가지 스타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내가 예배 때 들었어. 그 말씀을 가지고 셀장이 한 주간을 준비를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칭의 개념이죠. 근데 그게 뭐 장황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역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분량으로 간단하게 요약된 메시지, 그리고 내가 먼저 거기에 적용되었던 부분들을 오픈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셀 모임을 셀장이 다 선포를 해요. 그 대신 셀원들 간의 나눔은 웍으로 약간 돌려서 이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칭 하는 개념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셀 리더가 이야기를 하고 나눔이 자연스럽게 웍으로 연결되게 되는 방법을 취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고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했던 거를 셀장이 혼자서 나누기가 너무 좀 어렵다, 내가 이렇게 셀원들 앞에서 공유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같이 그냥 배분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준비해서 프리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지난주에 완전 큐티 나눔 스타일로 간 거지. 지난주에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제 삶에 이번 주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적용이 됐는데, 이게 저는 이 시간에 이런 걸 좀 느꼈다, 이런 사건이 나한테 있었는데, 내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그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주게 됐는데, 그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그 요셉지파 사람들과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을 해주게 됐는데, 유다지파에게는 첫 번째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요셉지파에게 그 다음에 땅을 줬다. 근데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유다지파는 자기가 받은 땅에 대해서, 거기가 물론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구름이 많고 산지가 많고 평평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감사하게 받았고, 요셉지파는 이제 두 지파가 합쳐져서 요셉지파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요셉지파는 자기들은 불만을 제기했어요. 야, 너희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우리는 두 지파가 합쳐졌기 때문에 두 지파를 줘야 되는데 니네는 왜 우리 갑자기 여호수아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한 지파밖에 주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도 두 지파를 다오, 우리는 모자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제비를 뽑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한 지파는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그 지파에 대해, 그 땅에 대해서 내가 갖고 가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산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한 지파는 야, 니네가 인위적으로 제비를 뽑은 바람에 우리가 더 안 좋게 되지 않았냐라고 불평을 하고 우리에게 더 줘라 땅을,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감동이 있었다라고 짤막하게 한 5분 안쪽으로 요 비중을 요만큼이었다면 요만큼으로 줄이고, 이상하네요, 요만큼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이제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셀원들이랑.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있어요. 이 워드나 웍이나 셀장이 나누는 깊이와 분량에 따라서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워드나 웍의 시초는 셀장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셀 모임의 분위기와 그 셀 모임의 깊이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번 주에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야, 너 먼저 해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워드를 한 30분 정도, 30분 안으로 끊어야 돼요. 너무 길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거는 20분 정도 그 안에 끊어야 되고, 길어도 30분을 넘기면은 큰일 나요. 지루해서 다 막 이렇게 돼요. 손발이 오그라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웍에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웍에서는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오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한 사람씩 정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한 터치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우스운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16셀이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셀들이 다 없어졌어. 없어지고 이제 11개가 남고 그 다음에 6개가 가는 그 사이에 번식셀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뭘 했냐면 우리는 셀장들끼리 주일날 아침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1시간씩. 그런데 거기에 번식셀장으로 왔던 어떤 그 형제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근데 그 형제가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그 이제 셀장 셀 모임을 포터블류로 했어요. 똑같이. 근데 그러면 이제 셀장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편하고 힘들었고 어떤 셀원들 때문에 고민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번식셀장으로 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웍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아 내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영적인 깊이가 덜한 것도 아니고 나이와 육체적인 나이와 영적인 깊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리더라도 내가 성령 안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가 탄탄해지고 그 안에 깊은 교제가 있고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같이 기도해주면 달라요. 그때 셀원들이 다시 그 셀 모임을 사모하게 되고 그 자리에 다시 오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되어야 셀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문자 보내서 야 전화하고 시까지 안 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셀 모임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셀 모임은 좋다.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될 때 사모함이 있고 거기에 영적인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중에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포터블류는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셀장은 여러분 이제 인턴 훈련을 받고 나면 셀을 인도하게 될 텐데 셀장은 먼저 이 포터블류를 자기의 삶 속에서 먼저 경험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지 않으면 여기 와서 이 포터블류를 같이 하면서 은혜 받고자 한다면 너무 늦다. 셀장은 먼저 이전에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은 워십이나 할 때 내가 셀 리더면 같이 반주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같이 두고 둘이서 그 전주에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곡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맞춰보고 그 다음 주에 예배에 임하면 그 예배는 달라집니다. 둘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포터블류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셀이 살기 어렵고 이게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계속 모이면서 그 안에 VIP가 들어오고 변화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날 VIP가 온다. 그러면은 이 포터블류 이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걸 다 뭐 10분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은 짧아지지만 엄청난 준비와 기도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셀 리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인턴들과 함께 이번 주에는 누가 오니까 같이 기도하자라고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만 그 모임에 온 VIP가 어색해 하지 않아요. 이 셀 모임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이 셀 모임이 그렇게 이 교과서대로 흘러가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 또 새가족들이 오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에 뒤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 어차피 오는 거 쓰는데 회장님의 경험도 듣고 싶어요. 회장님께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썰이네요. 저의 가장 기억에 남는 셀 모임은 새가족이 왔는데 새가족이 오는 셀 모임이 주로 기억에 많이 납니다. 왜냐면 새가족이 오면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찬양을 할 때도 신경 쓰여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이걸 이해할까? 가사를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걸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 사입이라고 느끼지는 않을까? 다음에 안 온다고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나가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새가족들이 오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셀 모임이나 이 교회에서의 이 예배들이 우리는 계속 영적인 그 같은 문화권 안에서, 흐름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고, 특히나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집안에 무당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새가족들이 많이 오다 보면 그런 새가족들도 와요. 그럼 셀 모임 때 난리가 나요.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셀 모임을 인도하면서 막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셀 모임 끝날 때까지 야, 내가 오늘 예배 때는 무사히 넘어갈 텐데 오늘 예배 때 또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얘가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얘가 또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또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노심초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난하게 잘 지나갔어요. 그때 그 친구와 드렸던 예배가 기억에 많이 남고, 셀 모임을 이제까지 몇 번쯤 드렸을까? 옛날에 명절 때도 했어요. 셀 모임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였지. 셀장으로서 어떤 셀 모임이었으면 좋겠냐면, 이건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내용인데, 셀장으로서 느끼는 셀 모임은 내가 이렇잖아. 영준이나 자미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셀 모임 몇 시에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알았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그때 뭐가 있는데요. 그러거나 뭐 또 안 오거나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어느 날 내가 힘들어가 귀찮아 이제 나도 사람인데 때려쳐야지. 연락도 안 해. 그랬는데 갑자기 누군가 셀장님 이번 주에 셀 모임 안 하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야 돼.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 갑자기 막 야 이럴 수가 기쁘잖아요. 그런 셀 모임이 되기를 원해. 매주 셀 모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같은 경우는 토요일 10시 반은 항상 셀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셀 모임이 있어요. 출근도 셀 모임 끝나고 해. 그런 셀 모임이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명절에도 한 거예요. 안 빠지고 1년을 어떻게 무조건 셀 모임이 있다. 항상 이 시간에 무조건 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인가? 그러니까 셀장은 정말 거기에 하다시피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마음을 셀원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셀장은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기억에 남는 설문이 여러 번 있는데. 저는 셀을 이끌어갈 때 갑자기
그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제 막 이게 특이하게 막 이게 치고 올 때 어떻게 이거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많죠. 특이한 사람 많고 그- 혼자서 말 많이 하는 사람 있고. 네, 변수가 있을 때. 그거는 그 특이한 사람의 좀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특이한 사람이 혼자 말을 계속 하려고 하는 유형, 또는 혼자서 딴 얘기 동문서답만 계속 하는 유형, 아니면 혼자서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죠. 근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셀장이 먼저 나눔을 하고 셀장이 먼저 준비를 하고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한 제가 나눈 것처럼 3분 정도로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미리 가이드를 주고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요건 요 정도 나눔을 하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좀 불편하다. 근데 그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너가 나눠주는 거는 풍성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좋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눔에 대해서는 끝나고 더 깊게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셀 모임 중에도 그렇게 끊어주는 게 좋아요. 셀장이 너무 독주가 되면. 근데 막 울면서 막 얘기하고 내가 정말 진짜 민감한 문제로 막 이렇게 오픈하는데 그거를 끊을 필요는 없죠. 그게 매주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니까 가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실은 이 POW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셀장의 전적으로 의지를 해요. 셀장의 영적인 민감도가.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모임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보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냥 두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끝나고도 기도해 줘야지. 누굴 위해 기도해 줄까를 셀장은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의 가장 영적인 필요가 가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셀모임 내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그 소리. 답변이 듣나요? 그 셀장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또 질문 있어요? 웰컴 할때 게임하잖아요. 지금까지 게임을 수많은 게임을 했을 텐데 지금 만약에 또 다음 플레이를 한다 하면 그 게임 경험에 좀 돌고 도는 건지, 아니면 그 새로운 걸 어떻게 찾으시는지, 새로운 걸 찾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찾고, 예를 들면 뭐 인원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뭐 2명일 때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되는 그런 부분. 좋은 질문. 앞에 질문도 좋았지만 저는 되게 1분이 나왔네. 저는 레크레이션 책도 사보고 인터넷에서 다 뒤져보기도 하고 어디 가서 내가 체육 행사할 때 게임을 혼자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고백인데, 저는 사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좋은 회사를 다녀요. 회사에서도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러면 저의 관심사는 항상 뭐였냐면 이걸 셀 모임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셀 모임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셀원들한테 어떻게 나눌까. 예를 들면은 우리 셀에 예를 들면 우리 셀에 3분 스피치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제가 교육받으면서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가보고 이렇게 면접 보고 스스로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게 많이 필요하겠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또 나눔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경험할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항상 메모하고 적고 자료를 많이 취하고 했어요. 항상 이거를 어떻게 셀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셀이 우리는
이게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근데 사회에 있는 것들이 더 스킬적으로는 앞선 것 같지만 사실 철학은 여기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들은 가져다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레크레이션 책도 있고 인터넷으로 막 출력해서 막 이렇게 막 50가지 게임 막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저걸 내가 듣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많이 늘더라고요. 여기 셀프티 할 때 옛날에 게임 진행도 엄청 많이 했어요. 웰컴 할 때. 한 1000명 정도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건 다음에 들려줄 얘기인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응용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셀 리더로 살아오면서 많이 간증이 되고 또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료 수집을 하고 이렇게 돌려도 돼, 사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12가지 정도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도 한 12주 정도에 한 번 정도. 12주면 한 분이거든. 1년에 한 3-4번 정도. 그 사이에 세론이 바뀌어요. 번식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기회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네, 일단 자료를 많이 수집해라. 소스를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그거를 일단은 실천을 해봐라. 썰렁할지 안 썰렁할지는 해보면 안다. 네,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인턴훈련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그리고 사실 셀을 배워가고 있는 단계고, 우리 교회의 셀이 뭐 10단원이 됐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셀은 지금 1년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셀은. 그래서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저희가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어볼 때가 있고, 물론 그게 100%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또 시대가 변했고 달라졌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대로 경험을 해왔고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낸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축복이고, 여러분의 이제 시작되는 그 1년차 셀에 대한 경험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셀원들이 변화되고 그 삶을 본받고 싶어하는, 또 그러면서 그 안에 많은 새 가족들이 드러나고 번식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인턴훈련, 셀은 무엇인가, 또 셀장은 누구이고 셀원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POW 셀 모임은 무엇인가, 그것이 또 어때야 하는가,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기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저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이는 모임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서로에게 흠이 되는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는 우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맡겨진 삶의 사회적인 역할들 또한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맡겨진 위치에 큰 영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인턴훈련이 끝날 때에는 우리 가운데 더 뜨거운 체험과 하나님 감동이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실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인턴들
우리 모두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